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트래블버블 협정 시 즉각 시행을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관광, 항공, 회복 전략 토론에 나온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예약과 발권 서비스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이 802억 원가량 자금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서울도 무착륙 해외관광 비행 운항 예정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트래블버블을 더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마이스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대면 유치 마케팅 잠재 수요 발굴 나섰습니다. 싱가포르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브랜디드 컨텐츠 통한 싱가포르 홍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12월 10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12월 10일 목요일자 순서 동영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8일, 9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8일에는 국토부, 9일에는 문체부 주관으로 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항공과 여행, 수요 회복을 위한 전략적인 토론회인데 이 토론회는 사실 매년은 열려요. 매년 열리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19라는 어떤 대명 주제를 좀 앞에 넣어서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저희가 몇 시간 동안 해서 제가 요거 찾아내려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웹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업계에 좀 관심이 가는 내용만 좀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트래블버블 협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 뭐 다양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핵심 내용 몇 가지만 해서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절반 이상의 발표 내용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항공이 얼만큼 줄었고 여행 수요가 얼만큼 줄었다 이 얘기가 절반 이상이어서 사실 좀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서 해야만 하는 발표자들이 해야 되는지 이미 다 9개월 동안 알았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그 중에서도 또 몇 개 건질 만한 소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제주항공의 디지털 전략실에 있는 그 고경표 이사 요 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트래블버블은 항공사도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했고요. 코로나19 이의 어떤 청정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만, 사이파 등과 같은 국가 또한은 목적지 대상으로 해서 항공과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해서라도 어떤 테스트 차원에서 트래블버블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방역 문제로 운항 횟수, 여행객 숫자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확진자 발생을 하면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충분히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제주항공도 제주항공이고 아무튼 현재 그 중국 시장의 경우 총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 얘기예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제주항공은 중국과 동일하게 감염 예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과 다르게 빠르게 영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획된, 그러니까 다른 때와는 좀 달리 좀 더 철저히 계획된 여행 관련 상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좀 했고요. 또 이제 이 여행사 입장에서 봤는데 하나투어의 ITC 본부장 박재희 본부장이 이제 인바운드를 하고 있는 여행사 입장의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는 질적인 측면에서 기회라고 본다. 이제 한류는 K컬처 수준이 돼가고 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좋은 쪽으로 개선됐다. 이 기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향후에 새로운 또 다른 기회가 열린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좋은 기회라, 요런 그런 설명이에요. 이런 기회를 살리려면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데 먼저 상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품이란 단기적인 것과 중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관리형 여행 상품이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되고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으면서 호텔 등 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하나투어는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하나투어 김진국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이 같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겠지. 이것이 중요한 이유로는 과거에 어필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어필하고 싶었던 어떤 장소, 뭐 여행의 목적지 정도가 되겠지,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는 하나투어나 아니면 상품을 구성하는 곳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어필을 하고 알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상품을 개발해도, 선보여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소규모로,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고객도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서로 간에 100% 자유롭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 특정한 목적지에 여기를 한번 가십시오, 관리가 가능한 선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방역 문제가 있어.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 타깃을 삼아서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또 그 상품을 운용하려면 아무래도 좀 인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투어 측에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는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력 공급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그리고 어려움도 좀 전했습니다. 자, 좋은 얘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의 이미애 항공사업본부장은 현재 그 아이카오 있죠? 아이카오와 WHO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모든 국가나 도시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저위험국 대 저위험국, 또 때로는 또 위험이 좀 있는 나라랑 또 좀 저위험국이랑 등 상대에 따라서, 상대 국가 또는 상대 도시에 따라서 코로나19 음성이 나오면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방안 등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곧바로 국제여행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밝혔고요. 아울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현재 랜선 투어를 통해 한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지방공항들로부터 국제선을 좀 열어달라, 그런 요구가 많은데, 김해국제공항도 열렸다시피 뭐 청주나 대구처럼 상용 수요가 좀 있는 곳도 점차적으로 좀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방공항 활성화가 중요하죠. 이 얘기가 굉장히 토론회 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방공항 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방에 여행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여행 콘텐츠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항에서 내려서 여행지, 관광지, 목적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심으로, 또는 그 외 도심과 유사한 그런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중요해.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돼요. 예. 자, 계속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지방공항 오픈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서 지방공항 취향 항공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항공 운수권 배분할 때 국토부에서 어떤 유인책 차원에서 비인기 노선과 인기 노선을 패키지로 묶어서 운수권 배분 정책을 진행하면 지방공항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선 취향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항공 운수권 배분하지 말고, 유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비인기 노선과 인기 노선을 좀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항공사에다가 운수권 배분해주는 이런 방법,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역시 또 이 전문가시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정용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향후 양적인 수요 회복과 질적 업그레이드 문제가 중요하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수요 회복 노력에 많은 얘기가 있었다. 핵심적으로 나온 얘기로 트래블 버블이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지금 항공을 통한 여행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항공을 통한 여행을 하고 나서 확진자가 없으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후에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한 발 한 발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요. 방역 당국과도 계속 논의 중인데, 최대한 설득하고 또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과학적이고 또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국토부도 방역 당국과 함께 논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목적지 없는 관광 비행 상품은 인바운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해외에서 왔을 때 연계 상품 개발도 빨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기회가 여행 항공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거, 트래블 버블도 미리 선제적 대응, 협정만 되면 빨리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를 들어봐야 돼. 또 우리 몰랐을 때는 뭐 국토부 뭐 하냐, 문체부 뭐 하냐.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뭔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튼 이게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맨날 아유 뭐 하냐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난만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뭔가 또 준비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건데, 어쨌든 요게 이제 말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최복은 문체부 관광정책국장도 중요한 좀 워딩이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관광이 재개돼야 하며, 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효과 등 상황은 불투명하다. 이로 인해 국제관광 재개 논의 자체를 위험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곧바로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중요하다. 이 얘기는 곧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트래블 버블 재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안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계속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문체부 내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체부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는데, 현재는 개별 여행보다 관리가 비교적 가능하고 수월한 단체 여행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울러 단계적인 실행이 돼야 되는데, 단계적 실행은 방역이 잘 된 국가를 선별하고 또 하루에 수용 가능한 숫자 파악이 가능하며 향후 숙박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떤 단계적으로 열어가고 넓혀가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에는 이제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코로나19에서 내년에는 다양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될 것인가, 또 더 연장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정부도 좀 되도록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뽑아내려고 한 몇 시간 또 앉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제주항공이 차세대 고객 서비스 시스템 운용사로 아마데우스 자회사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를 통해 예약, 발권 및 고객 불만 처리 등 고객 서비스의 전 부분에 대한 체질 개선을 이루고 다양한 방식의 고객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항공시장 선도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이 선정한 그게 뭐냐면요, 네비테이어입니다. 네비테이어, NAVITAIRE의 요 차세대 고객 서비스 시스템은 유럽의 라이언에어, 동남아시아의 에어아시아, 호주의 제스타 등 전 세계 60여 개 글로벌 LCC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자, 홍콩과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한 차례 연기했는데, 요게 좀 더 우리 안전하게 좀 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조금 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조금 다시 좀 3차 유행이 조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한 주 한 주 미루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내년 초쯤에 다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거 뭐 우리나라 사람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은 이번 연기로 향후 항공편을 재예약하거나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답니다. 항공이 이제 캐세이 퍼시픽이라 싱가포르 항공이었잖아요. 요 항공 끊으신 분들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권이 홍콩이랑 싱가포르 여권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대상이 없을 텐데, 뭐 저희가 또 글로벌 뉴스 차원에서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뭐 가장 좀 맨 앞에 소식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자세히 전해드렸고, 요거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문체부 같은 데 좀 문의하시면 돼요. 여기 토론회 자료집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좀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링크를 걸어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예. 아무튼 그렇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내일 그러니까 12월 10일 목요일 저녁 8시 준비되어 있고 예정입니다. 실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